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이슈책 이슈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슈를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1980년 5월 18일 광주의 아픔 체크해봅니다. 네, 앞서 인터뷰에서도 만나봤듯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45주년을 맞이합니다. 네. 내일 모레로 다가왔는데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됐고 지금도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올해 이 5.18 기념일은요, 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린 12.3 사태 이후 처음 맞는 기념일이라서 더욱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1980년 5월 18일 이 민주주의를 위해 장갑차와 총에 맞서 목소리를 높였던 시위대를 기억하고 또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보입니다. 오늘은요, 이 1980년 5월 18일이 인생을 바꿔버린 이 5.18 부상자회 여수주의 정종옥 지회장을 통해서 그날의 아팠던 기억을 펼쳐봤습니다. 네, 전남 동부권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희생자와 부상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이들은 지난 45년의 세월 동안 그날의 아픈 기억을 간직하면서 지내오고 계시죠. 네, 이 정종옥 지회장은요, 당시 21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대학 편입을 위해서 광주에 머물렀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1980년 5월 18일 금남로 우체국으로 향하던 정종호 씨는 공수부대들이 젊은 사람들만 보면 쫓아와서 곤봉으로 치고 또 군홧발로 차는 모습을 목격하고 분노가 치밀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광주 산수 오거리 시위를 참가했는데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아픈 악몽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산수 오거리 때는 데모들 시민들이 있으면은 장갑차 쉬고 오면 이제 따라서 구인들이 싹 전진해 왔는데 어느 순간에 장갑차가 딱 멈추더라고. 이제 전진이 안 됐죠, 이제. 그러니까 막 돌 던지고 그러니까 해치를 열고 있다가 이제 딱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고등학생 된 것 같아. 검은 교복을 입었으니까 그 애가 볏집에다 불 붙여가지고 그 밖에다 댈라 그랬어. 해치에서 이제 퍽 나와도 막 총을 쏴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50m 전방에서 보고 있었거든. 근데 교복이 막 그 거리에서도 교복이 막 피가 벌거니 흐르더라고. 그 시민들이 팔다리를 들고 옆에 병원에다가 이송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때 또 막 구인들이 거리 쳐들어가더라고. 그걸 예,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막에 목소리가 좀 떨리셨던 것 같아요. 말을 잊지 못하셨어요. 45년 전 그날이지만 아직도 그날의 기억으로 그 참혹했던 기억 때문에 네. 힘들어 하시는 듯합니다. 네, 정 지회장은요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털어오지 못했다고 해요. 오늘에서야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 참혹했던 그 기억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어떤 뭐 언론사나 방송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으셨던 없었다고 거군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속임이 후련하다. 나의 그 아팠던 기억을 누군가 얘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후련한 마음을 맞아요. 네, 무거웠던 마음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어서 이 정종옥 씨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날을 떠올리면서요 이야기하시는데 연신이 눈시를 붉혔어요. 계속 근데 눈물이 계속 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아직도 그날의 그 군중의 외침, 또 그 붉게 물들어온 그 검은색 교복 이게 아직도 생생하게 내려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 1980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옥 지회장은 5월 18일 산수 오거리에서 시위를 하던 중에 연행이 됐다고 아까 하셨었나요? 아니요, 정 지회장은요 다음 날 고향인 여수로 내려왔다가 연행이 됐다고 합니다. 광주에 있다가 그 다음날 바로 여수로 내려올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도.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는요 5월 18일 이날 이렇게 이뤄지고 모두 교통이 통제됐다라고 바로 다 광주만 빼고 다 차단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18일 날 이 시위를 하고 나서 다시 숙소로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수에서 빨리 돌아오라는 부름이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 19일 오전에 정말 이른
가장 빠른 아침 첫 차 그때까지만 해도 광주하고 여수로 오가는 시외버스가 다녔다고 해요. 그 다음 날까지 다녔군요. 네, 그래서 예. 정말 아침에 짐을 싸서 바로 시외버스 터미널 가가지고는 버스 타고 내려왔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 정 지회장이 광주로 빠져나온 이후에 광주의 교통이 전면 차단했다고 합니다. 전면 차단. 네, 그러니까 잠시만 늦었더라도 이 광주에 고립됐을 텐데. 그렇죠. 아예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정말 음. 아찔했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정 지회장은 그 상황을 방송 보도 같은 걸 보고 알게 네, 된 거예요. 맞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TV 방송을 봤는데 봤는데 정말 자기가 봤었던 그 현장과 더 완전 정반대 보도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잘 통제가 되고 있다. 굉장히 평화롭다. 이렇게 보도가 된 거죠. 어허. 이런 보도를 보고 이 정 지회장이 울분이 터져서 광주의 현실을 내가 알려야겠다. 그래서 엽서에 글을 써서 우체국에서 여러 방송국으로 발송을 했다고 해요. 내가 알려야겠다 해서 광주에서 보고 느낀 점들을 직접 엽서로 써서 그렇죠. 여수에서 각종 방송국으로 이걸 보냈어요. 네, 그런데 집에 돌아왔더니 바로 경찰이 와서 연행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편지는 우리가 밀봉이 돼서 보지 못하는데 엽서 같은 경우에는 볼 수가 있잖아요. 내용이 글쓸력. 오픈돼 있죠. 네, 심지어 거기에 주소도 없었는데 우체국 직원이 추론을 해서 경찰에 알려서 연행이 됐던 겁니다. 이후 1년 19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방송을 들으니까 막 울분이 터져. 내가 그때 광주 상황을 썼어요. 방송국에서는 텔레비전 방송의 내용이 뭐 완전 전혀 딴판이거든. 질서 유지되고 그렇지만 실제 상황 그게 아니었거든. 내가 그 상황을 내가 엽서에다 썼어. 방송국에다 보냈어. 내가 이 문구가 들었다가 안 돼. 김일성보다 못한 놈 그런 문구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북한을 찬양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방공법, 계엄법, 소요법 하여튼 다 들어갔어. 내 주소도 안 쓰고 이렇게 보냈는데도 이제 그 우체부가 이제 요리 출연해가지고 연행해 갔어요. 내가 경찰서 보호실만 내가 46일인가 8일인가 하여튼 보호실에 있었어요. 영장도 없이 보호실에서 그렇게 있었어요. 이제 있는 동안에 막 그 삼청교육대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일 처리를 못한 거예요. 강주 막 잡아들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건 건수가 적으니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강주 505 그 합동수사본부로 갔어요. 근데 3명이 이루말 수 없어. 저 1심의 군법에 의해서 5년형을 받았어요. 실제 산 것은 1년 19일 살았죠. 아유. 예, 그 당시의 상황을 다시 쭉 풀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엽서에 김일성보다 못한 군부 이런 이 문구를 썼는데 그렇죠. 이게 반공법, 계엄법, 소요법 네. 수많은 죄명이 붙게 된 거죠. 네. 광주의 현실을 그냥 사실대로 보냈을 뿐인데 그렇죠. 그리고 주소도 안 썼는데 영장도 없이 네. 그대로 연행이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상황이 이렇게 반공법, 계엄법으로 인해 연행된 이들 가운데 심한 고문으로 인해서 희생된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정종옥 지회장도 마찬가지였나요? 네, 맞습니다. 이 정 지회장은요, 순천교도소에 수감될 당시에 참기 힘든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고문이요. 네,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폭행과 고문이 행해지고 지금도 그때의 아픔은 흉터로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정 지회장은 자신은 약과였다면서 더 심한 사람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저 순천 교도소에서도 있었는데 삼청교육대도 받아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걸 받느냐. 내가 쉽게 말해서 정치범이다. 왜 내가 잡범들 삼청교육대 받는 걸 받냐. 그래서 내가 못 받겠다 해서 근데 어느 날 보안과를 끌고 가더라고. 다짜고짜 말도 안 하고 수갑을 이렇게 딱 채우더라고. 이렇게 강목을 요리 끼가지고 양쪽 책상에다 딱 매달리는 닭꼬지가 되잖아요. 막 발바닥을 두드려 패. 막을 쓰니 물호수를 입에다 넣어버려. 방법이 없잖아요. 손문기가 있고 뒤로 하늘 보고 거꾸로 쳐달며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교도소 내에서 삼청교육대를 받았어. 감옥 창살이 있으면 수갑을 창살에다 딱 이렇게 채워놓고 그러면 딱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이 곤봉을 엉덩이 얼마 들었는가 일주일간 이렇게 뒤로 눕지를 못했어요. 엎드려만 있었어. 장단장이 뭐 흉터 이런 거막 5년 흉터였어. 이것이다 앞장경이. 예, 저희가 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들이 정지 회장에게는 그 당시 정말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네. 1980년 20대 초반의 젊은 대학생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또 고문을 당했다는 게 진짜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고통은 형이 다 마치고 출소를 한 이후에도 계속됐다고 합니다. 출소를 한 이후에도요. 네. 이미 5월 18일 하루로 인해서요.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된 정 지회장은요. 출소 이후에도 계속되는 미행과 또 가택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정부의 감시 아래 생활했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취업도 하지 못하고 또 감시와 미행에 항상 불안한 날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어찌됐든 간에 내 나름대로 살라고 막 했지만 꺾어져 버렸잖아요. 그 후도 힘들었어. 그건 출소 후에도 항심 이행하고 가택수색 오고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래됐어요. 여수산 회사 축양장에 근무를 했는데 월요도 파출소장이 항시 놀러 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자기 놀러 온갑다만 생각했지. 나는 그 사람이 나를 미행하려고 뭐 온 거라 감시하려고 온 거라고 생각 못했죠. 근데 한전이 그 전에 충무동 그 충파 그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총기 도난 사건이 있었어요. 집으로 수색을 가택 수색을 하더라고. 뭐 영장이 뭐 그런 게 뭐가 있어요. 항시 미행하고 도저히 집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한테도 어디 간단 말도 안 하고 강원도로 그냥 가버려서 그때 대충 그때 강원도에가 취업 부화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와, 말씀 들어보니까 뭐 여수에 사시는 동안에도 알게 모르게 경찰의 미행이나 감시를 네. 받았고 또 총기 도난 사건이 났을 때 본인은 뭐 연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영장도 없이 가택을 수색당하고 네. 이런 것들이 그 5.18 하루에 있었던 그 일, 네. 그 엽서 한 장 때문에 네. 오랜 시간 동안 그렇죠. 벌어졌던 일인 거예요. 네. 정 지회장은요. 예전에 이 당시 부모님께서 천만 원 정도의 변호사비를 들여서 정 회장이 변호를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요. 그 당시 1,000만 원이었으면 굉장히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렇죠. 그 정도로 했지만 돌아온 건 이 현실이었는데요. 그래서 부모님께 굉장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변호사 선임 같은 것들이 아무 효과가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이 군의 힘이 더 컸던 거죠. 그러게요. 네. 미행과 감시를 피해서 여수에서 광양으로 또 광양에서 강원도까지 안전한 삶을 찾지 못하고 떠돌았는데요. 그때는요. 취업을 하려면 주민들 초본을 뗐어야 되는데 여기에 수형이라고 적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빨간 줄이 그인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게 군 이력에 또 군법을 위반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아예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이거를 그 강원도를 가서 탄광에 취업을 하려고 할 때 그거 알았다고 합니다. 그럼 탄광의 취업도 강원도까지 가서 취업을 하려고 했으나 네. 도망가서 취업을 하려고 도전했지만 그 수형 그 글자 때문에 네,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후 정권이 바뀌고 어렵게 취업을 했지만 인생은 계속해서 파란만장했습니다. 정 지회장은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이렇게 살아남아 있고 또 현재 자신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상자회 회원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아픔을 풀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5월 18일 그 인생을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현재 민주유공자인데 헌법 전문에도 수록되면은 국가유공자로 되지 않겠느냐. 희망이라면 그거 하나 희망이 있습니다. 눈물이 나. 어머나 눈물이 나. 말할 수 없어. 여수의 그 회원 중에도 지금도 머리를 맞아가지고 정상적이 아닌 사람도 있고 밥을 먹고 살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모임을 그때부터 내가 최초로 주선했죠. 일이 취업을 못하고 맨날 방황하고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일자리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 아무튼 우리 회원들이 거의 다 직장이 변변치가 못해. 그러니까 살기가 어려워. 무조건 뭐 5.18 하면은 뭐 폭도 들고 하면은 뭐 북한군 이렇게 연상을 해버리니
하여튼 의식도 바꿔줘야 돼 사회적으로. 누구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해야지. 그 억울함을 달래줘야지. 예, 정종옥 지회장 5.18 부상자회 여수 지회 지회장이신 만큼 네. 이 부상자회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부상자들에 대한 네. 또 마음도 그렇죠.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게 힘겹게 살아내오던 44년째쯤 네. 지난 12월 3일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위협한 사건이 있었죠. 네. 이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맞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이 더 특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정종국 지회장은요, 지난 12월 3일 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비상계엄 선포에 총을 든 군인들과 장갑차, 이에 반발의 시민들까지 또다시 1980년 5월 18일 모습이 되지 않을까 참혹했던 과거가 또다시 떠올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5주년을 기념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오버랩되죠. 또 이 전철 밟는 거 아닙니까? 45년 만에 또 원대 복귀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불안했죠. 그나마 그래도 시민들이 그래도 일어나가지고 다행히 막았다는 것이 천만다행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군인들도 그 명령에 따랐을 거예요. 그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밑에 군인들 정신 자세가 달랐기 때문에 이 큰 사고가 안 일어났지. 만약에 옛날 같은 군인 명령에 복종한다 이런 원칙만 가 있다면은 결국은 성공했을 거예요. 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 국민들이 다 앞장서서 해야 된다. 특히나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이걸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겠다. 민주화 교육을. 그래서 오늘 이번에 5.18 행사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문자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뼈저리게 절실히 느낀 것 봐도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 좀 내가 힘이 닿는다면 학교나 이런 데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좀 그 교육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것이 좀 돼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이번 12.3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시대가 변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네. 그리고 국민이 앞으로 앞장서야 하고 그것 때문에 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 지회장님처럼 이 역사적인 사건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니까 네. 확실히 그냥 교과서에서 들었던 얘기들 혹은 영상물로 통해서 우리가 네. 알게 된 얘기보다 훨씬 더 와닿는 것 네. 같습니다. 저 또한 교육으로 우리 학교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방송을 하다 보면 5.18에 대해서 이 시기가 되면 저희가 항상 늘 5.18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다룹니다. 예. 네,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때 이렇게 상황을 맞닥뜨렸던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더 참혹했고 또 얼마나 그 아픔이 더 큰지를 더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 그런 것 네. 때문에 이런 분들이 세상으로 더 많이 나오셔서 네. 그 당시 시대적 참상을 좀 알리는 것도 그만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방송도 그 과정 중에 하나로 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뜨거운 열마로 가득했던 1980년 5월 광주의 5월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뜨거운 열망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대한민국의 5월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이해서 5.18 부상자회 여수지회 정종옥 지회장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